할렐루야.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꽃피고 열매 맺는 기쁨의 날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봄 같은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옴 같은 하나님의 새 힘이 부어지는 은혜로운 수요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일은 지금 계속해서 한국 교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호머 헐버트 선교사님에 대한 일대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호머 헐버트. 호머 헐버트. 우리나라의 이제 네. 호머 헐버트 선교사님 일단 어떻게 생기신 분이냐 얼굴 한번 보실까요? 네. 일단 굉장히 미남이시죠? 참 잘생긴 분이시고 이 호머 헐버트에 대한 소개를 누가 했냐면 그 유명한 안중근 의사께서 정보사 이게 왜 안 눌리죠? 내가 누를게요. 안중근 의사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한국인이라면 헐버트를 하루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우리나라 최고의 독립운동가께서 이 헐버트 선교사를 얼마나 위대하게 지칭을 하셨는지 한국인이라면 헐버트를 하루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 정도로 이 헐버트 선교사는 별명이 뭐냐면 푸른 눈의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나라 건국 훈장을 받으셨는데 1950년대에 일단 이 헐버트 선교사님의 그 특징을 보니까 그의 경력이요 엄청난 분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 감리회 선교사 출신이시고요. 두 번째는 언어학자인데 구사하셨던 언어가 7개 국어를 구사하셨대. 언어학자세요. 7개 국어를 구사한 언어학자셨고 그다음에 이따 하겠지만 유경공원에 우리나라 최초의 그 근대식 학교였는데 유경공원의 영어 선생님, 영어 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독립협회의 서재필과 함께 그 독립신문을 발행했던 언론이셨고 YMCA라고 하는 이 기관의 초대 회장님이셨습니다. 그다음에 누구보다도 한글을 사랑하셨던 한글학자셨고 이거 좀 이따 나누는데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푸른 눈의 독립운동가로 불리는 그래서 오죽하면 안중근 의사가 이 호머 헐버트라고 하는 이름을 한국 사람은 하루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참 대단한 업적을 남기신 분인데 여러분 사실 이름 모르셨죠? 그래서 이게 교육이 좀 필요하다니까요. 오늘 이제 이 안중근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신 한국인이라면 헐버트를 하루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왜 이분이 우리나라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의 일대기를 잠깐 보면요, 출생이 미국의 버몬트주의 뉴헤이번에서 출생을 하셨는데 버몬트주가 어딘가 제가 봤더니 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네, 동북부에 캐나다 국경에 있는 저쪽입니다. 미국의 버몬트주의 뉴헤이번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는데 아버지가 칼빈 헐버트고요. 어머니가 메리 우드워드인데 이분들의 이 양력을 보니까 일단 아버지가요 칼빈 헐버트. 일단 이름이 좀 무게가 있죠. 칼빈. 봤더니 이분이 누구냐면요. 미국의 그 미들베리 대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그 대학교의 총장님이셨습니다. 아버지가 대학교 총장님이고요. 여러분 그 어머니 이름이 메리 우드워드인데 여러분 미국의 아이비리그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이비리그. 서울대학교보다 훨씬 더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들이 미국의 아이비리그인데 그 아이비리그의 대학 가운데 다트머스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근데 이 어머니 메리 우드워드가 다트머스 대학의 설립자의 증손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아버지 총장님, 어머니 다트머스 대학의 총장, 그러니까 설립자 자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명문가의 출신의 삼남 삼녀 중에 차남인데 그래서 이 호머 헐버트가 어느 대학을 나오셨는가 봤더니 역시 집안에 해당된 다트머스 대학의 출신입니다. 아이비리그 출신이세요. 공부 어마무시하게 잘하신 분이었다. 그리고
신학교 유니온 신학교 나오셨고 이제 그렇게 이제 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저분이 어떻게 이제 우리나라와 인연을 맺게 되었는가를 잠깐 보면요. 이제 여러분 이게 유명한 사진입니다. 제가 설교 때도 여러 번 말씀을 이 사진 언급했는데 보빙사 사진이죠. 네,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양반 자제들이 고위 자제들이 미국에 이제 방문을 한 사진입니다. 보답으로 방문했다라고 해서 보빙사래요. 1882년도에 조미수 통상 조약이 맺혀지고 난 다음에 1년 있다가 저 보빙사 사절단을 이제 미국에 파견을 했는데 네. 가운데에 민영익 대감님이 계시죠. 민영익 대감님 네, 센터에 계시고요. 그 좌측에 있는 분이 홍영식이고 우측에 있는 분이 이제 약간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이죠. 서광범인데 서광범 나중에 1년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죠? 1884년에 갑신정변이죠. 그 갑신정변의 가운데에 있었던 민영익 대감이 칼 맞잖아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있었는데 그 칼 맞은 대감님을 알렌 선교사님이 구해줘가지고 그래서 생겨난 병원이 제중원 세버넌스 병원이 그렇게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알면 참 재밌습니다. 어쨌든 이제 1882년 조미수 통상조약 맺어지고 1년 있다가 보빙사가 미국에 가게 돼서 보빙사가 미국에 갔는데 맨하탄을 한번 갔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어느 때냐면 에디슨이 전구를 개발할 때예요. 맨하탄 시내가 빛이 막 불빛이 나오는데 저 일대기에 보면 귀신들이 불 켜놓은 줄 알았다라고 할 정도로 이게 그러니까 신세계인 거죠. 세상에 이게 전구를 처음 봤던. 그러니까 야 이게 밤인데 대낮처럼 밝은 거야.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고 그 시기에 여러분 또 뭐가 발견이 되냐면 엘리베이터가 이게 이제 그게 개발이 돼가지고요. 막 10층의 그 엘리베이터 한 방에 휙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을 보고 와가지고 이제 보빙사가 저 미국을 옛날에 미리견이라고 했어요. 미리견에 갔더니 밤인 대낮처럼 밝고 갑자기 상자가 위로 막 올라가고 막 고층에 올라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막 이제 보고를 하니까 고종 임금이 그러면 우리도 미국을 따라서 좀 우리도 이제 발전을 시키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우리 고종 황제께서 야심차게 최초의 근대식 이제 공립학교 나라에서 운영하는 최초의 공립 아까 이제 배제학당은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운영한 거고요. 공립학교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립 최초 학교가 바로 유경공원입니다. 제가 어릴 때 무식해가지고요. 저 공원이 무슨 독립문 공원 같은 공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유경공원은 공부하는 이제 학원이었습니다. 유경학원. 그런데 저 유경공원을 이제 개설하실 때 여러분 이제 영어 선생이 필요하시겠죠? 고종이 미국에다 이제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다가 대사관에다가 조선에서 공부를 시킬 자제가 필요하니 선생을 보내주시오라고 했는데 그때 파견 왔던 분이 바로 호머 헐버트였습니다. 몇 살일까요? 23살. 23세에 우리나라에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호머 헐버트, 유경공원에서 어떤 과목을 가르치셨는가 봤더니 일단 영어고요. 두 번째는 지리. 그러니까 인양반이요. 지리도 잘하시고 언어도 잘하시고 무척 하여튼 똑똑하신 양반이셨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유경공원 일단 여러분 이 수업이 뭐냐면 100% 영어야. 조선의 이제 자제들이 갑자기 꼬부랑 언어를 막 들으니 여러분 이게 어떻겠습니까? 이게 제가요 대학 때 법학 수업 가운데에 국제법 통상 수업이 있었는데 이게 원어민 수업이었습니다. 법 수업이 한글 말 듣기도 어려운데 이거를 갑자기 외국인이 국제법 수업을 하니까 이게 멘탈 붕괴가 왔었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이제 이 유경공원에 저 양반 자제들이 얼마나 수업을 받기가 어려웠을까를 그때 당시에 한번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헐버트가 영어 교사로 왔고, 근데 여러분 이 유경공원에 유명한 그 졸업생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십니다. 누굴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안중근은 애국, 누구는 매국. 네,
이완용이 여러분 이 유경공원 출신이에요. 영어를 겁나게 잘했어요. 그냥 아무나 나라 팔아먹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이 이완용도요 처음부터 친일의 길을 걷질 않았다니까. 독립협회의 회원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이완용도 독립협회 회원으로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야. 그런데 이제 막바지에 보니까 이건 도무지 안 돼. 나중에 또 뒤에 뭐 미략도 좀 얘기할 건데 하여튼 이 유경공원에서 영어를 아주 잘 배웠던 이완용 여기 출신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이제 호모 헐버트가 영어로 가르치다 보니까 한계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조선말을 배워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가정교사를 고용을 하는데,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한글을 3년 만에 터득을 해가지고 이분이 사민필지라고 하는 순수 한글 교과서를 집필을 합니다. 여러분 사민필지 한자로 보니까 양반이나 민, 백성이나 반드시 알아야 되는 책에서 사민필지를, 여러분 이 한국에 온지 조선에 온지 3년밖에 안 된 사람이 유경공원에 쓸 교과서를 한글로 집필했다니까요. 여러분 영어 3년 배우고 영어 교과서 집필하라 그러면 하시겠어요? 20년 지나도 어렵잖아요. 근데 얼마나 언어의 달인인지 3년 만에 사민필지라고 하는 이런 책을 써가지고 순수 한글 교과서를 만드셨는데, 이분이 여기에도 지리, 저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이런 지도까지 이 사민필지에 다 들어있어요. 엄청나죠? 여러분 이게 1890년도 해당된 이런 그때 당시 지도예요. 네. 이런 지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해박하셨던 분이 바로 호모 헐버트 선교사님이셨다. 근데 이제 이 호모 헐버트 선교사님이 이후에 이제 또 여러분 이제 어떤 것을 하냐면, 이분이 여러분 이게 또 우리나라 10월 9일 날이 무슨 날이죠? 한글날인데, 이 한글날에 한글에 관련된 가장 유명한 선생님 누구예요? 주시경, 물론 세종대왕님은 만드신 분이고, 근데 주시경 선생, 한글 관련된 주시경 선생과 여기에 플러스 누구냐면요, 여러분 이게 호모 헐버트 선교사님이 여기에 반드시 이름이 거론됩니다. 저 세종문화회관 뒤에 가면요, 어떤 길이 있냐면 이게 가온길, 세종문화회관 뒤에 가면 이 한글 가온길이라는 곳이 있는데, 저기에 가면 두 명의 동상이 있습니다. 한 명이 주시경 선생이고 한 명이 호모 헐버트 선교사님이에요. 아니 세상에, 호모 헐버트 선교사님이 외국 사람인데 왜 한글 가온길이라고 하는 거기에 동상이 서 있는가 봤더니,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글의 띄어쓰기를 도입한 분이 호모 헐버트 선교사님이에요. 유명한 거 있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게 여러분 이게 구별이 안 됐잖아요. 옛날엔 일본어로 띄어쓰기 없어요. 중국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띄어쓰기 한 철자 맞춤법 최초로 도입하신 분이 바로, 한글 띄어쓰기를 도입한 분이 바로 호모 헐버트 선교사님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한글을 사랑하시고 한글에 대해서 해박하셨으면 이분이 한글의 띄어쓰기를 도입하신 분이었다. 그리고 맞춤법, 마침표, 쉼표 이런 이 기호도 최초로 사용하신 분이 바로 호모 헐버트 선교사님이셨다. 그 다음에 우리 원론 목사님 아버지 아리랑 자주 불러서 들어가는데, 여러분 저 아리랑 악보를 맨 최초로 체보 악보를 이게 시트 이거를 실제로 그림 썼던 분, 이분이 바로 호모 헐버트 선교사세요. 그 전까지는 악보가 없어. 그냥 불렀어요. 아리랑 해서 그냥 구전으로 전해졌는데, 이거를 최초로 서양 음계로 해서 이게 악보로 만드신 분이 바로 호모 헐버트 선교사님입니다. 우리나라 음악사에도 굉장하게 크게 영향을 미치신 분입니다. 저런 악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문경세제에 가면요, 아리랑 노래비가 있습니다. 문경세제 저 비석 캡처한 건데, 세상에 저 문경세제의 그 비석에
왜 선교사님의 얼굴이 들어갔을까? 아리랑 노래를요 최초로 악보로 그리신 분이세요. 그래서 문경세제에 가면 아리랑 노래비가 있는데 호모 헐버트 선교사님 이제 말씀 강의를 들었으니까 딱 보면 이제 아셔야죠. 호모 헐버트 정말 위대한 분이구나. 네, 저분이 그린 이제 악보 영어 가사도 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또 이렇게 한글도 사랑하셔서 한글 책도 써주시고 참 위대한 분인데 또 우리나라에 참 나라적으로도 푸른 눈의 독립운동가라고 불릴 정도로 이분이 활약이 대단하셨는데 일단 1895년 10월 8일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안타까운 조선의 안타까운 을미사변이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 이제 일본군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모였던 이 명성황후 민비가 시해를 당하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여러분 놀랬겠습니까? 이게 이제 고종 황제가 고종은 얼마나 놀랬을까요? 근데 아니 일본 군들이 낭인들이 궁궐에 침입을 해가지고 국모를 죽였잖아요. 이게 이제 이 칼이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왕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얼마나 놀랬을까, 여러분. 근데 이때에 이 벌벌 떨고 있는 피신해서 경희궁으로 피신해 있는 이 고종을 옆에서 지켜줬던 분들이 누구냐면 선교사님이세요. 고종 옆에 선교사님들이 불침번을 써줬습니다. 이때에 연세대학교를 만든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다음 이 호모 헐버트 선교사님이 고종을 지켜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일본인이어도 나는 미국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지 못하니 내가 황제 당신을 보호해 주겠소 라고 하고 불침번을 써줬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제 호모 헐버트 선교사님인데, 그래서 이제 생명을 걸고 지켜줬으니까 고종이 헐버트 선교사를 좋아했겠죠, 신뢰했겠죠. 그래서 그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미국에 특사를 보내요. 미국에 특사를 보내는데 당시에 1905년도경에 이제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명한 을사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을사조약이 체결이 돼서 여러분 을사조약 이거 체결이 이제 이완용은 매국, 이게 바로 이제 을사조약인데 여러분 을사조약이 왜 문제예요? 을사조약이 왜 문제입니까? 외교권이 박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는 외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교권이 박탈된 이 현장 속에 고종이 이 호모 헐버트를 미국에 있는 루즈벨트 대통령. 근데 여러분 이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둘이에요. 시어도 루즈벨트가 있고 플랭클린 루즈벨트가 있어요. 2차 대전 말미는 플랭클린이고 이때는 시어도예요. 그러니까 플랭클린의 삼촌이더라고. 네, 이 루즈벨트인데 이 루즈벨트가 우리로서는 참 좀 뭐랄까, 우리로서는 굉장히 열받는 미락을 맺습니다. 그 유명한 가스라 테프트 미락 있죠? 이게 뭡니까? 가스라 테프트 미락이 미국은 필리핀 먹고 조선은 일본이 먹는 것을 허한다라고 뒤에서 짜고 치고 미락 맺어버린 거예요. 가스라 테프트 미락을. 근데 고종과 이 호모 헐버트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 가서 이제 고종이 호모 헐버트 특사를 보내서 지금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이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것이 왜냐하면 조미수 통상 조약이 맺혀져 있거든요. 사실은 말하자면 이게 뭐 한미 방호 상위 방호 조약 같은 그런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외국이 침탈하면, 부당하게 침탈하면 서로 보호해주겠다는 이게 조미수 통상 조약에 있는데 이것에 근거하여 지금 우리가 외교권을 박탈당하게 생겼으니 이거 부당함을 알려서 너희들이 일본 처리해주라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뒤로 가스라 테프트 미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 만나지 못하고 국무총리도 만나지 못하고 아예 그냥 만나지 못해서 그러다가 이제 2년 있다가 여러분 그 유명한 사건인 이제 이래서 안 되겠다. 저 네덜란드의 헤이그라는 곳이 있는데 이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해서 조선의 외교권 침탈당한 것이 불법입니다라고 알리기 위해 그 유명한 이준, 이상설, 이비종 열사를 헤이그 특사에 보냈는데 이때 앞서가셨던 분이 바로 여러분 호모 헐버트예요. 그래서 별칭이 뭐냐면 제4의 특사예요. 공식적으로는 3명이 갔지만 고종 황제의 밀지를 받고 이미 헤이그에 가서
네, 이 일제의 일제의 이 외교권 박탈인 을사조약을 이거를 부당함을 알리려고 활동을 했지만 네, 이미 조선은 너무나도 북력이 기울였군요. 일본이 워낙에 지금 잘 나가는 상황이라 이것이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을 일본이 일제가 봤습니다. 호모 헐버트 이쁠까요, 미울까요? 당연히 밉죠. 호모 헐버트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의 조선의 입국 금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왔습니다. 추방이에요. 실질적 추방. 왜냐하면 이제 1905년 이후에 나라는 거의 뺏긴 상태잖아요. 이런 인간을 일본이 그대로 조선 땅에 들어와서 활동을 할 수 있게 가만히 냅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입국이 금지돼 버려서 못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미국에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가 봤더니 이제 미국에서 있으면서 참 그 책을 하나 썼어요. 대한제국 멸망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이런 남대문 사진도 이분이 실질적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이런 조선의 이런 나라인데 내가 사랑하는 나라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언어 한글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언어인 한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르고 사는 업무 노력에는 참 안타까운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대한제국 멸망사라고 하는 이 책을 미국에 있으면서 저술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조금 확대시켜 주실래요? 이게 헌정을 합니다. 대한제국 멸망사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헌정이 되고 있어요. 비방이 극에 달하고 정의가 빛을 잃은 이때에 나의 큰 존경의 표시와 변함없는 충성의 맹세로서 대한제국 황제폐하에게, 그리고 지금은 옛 한국이 낯선 한국에게 자리를 내주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으나 민족 정신이 어둠에서 깨어나면 잠은 죽음의 모습을 하지만 죽음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대한제국 국민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호모 헐버트 대한제국 멸망사, 이 책을 헌사 1906년 한글로 쓰신 책이에요. 그리고 또 미국에 가셔서 이 선교사님이 The Korean Alphabet이라고 하는 한글이라고 하는 논문을 쓰셔요.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글자다라고 이분이 그러면서 어떤 또 참 주장까지 하시냐면 중국은 한문을 버리고 한글을 한글을 채용해야 된다. 네, 이런 주장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이제 미국에 계시면서 이분이 조선에 못 들어오니까 미국에서 여러분 외교를 통해서 독립운동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던 거 아시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서재필과 이승만이에요. 미국에서 계속해서 민족 정신을 끼우면서 서재필은 의사로서 또 이승만은 이제 독립운동가로서 계속해서 조선 독립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저 왼쪽에 계신 분이 이제 헐버트 선교사님이시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승만 박사예요. 1942년도입니다. 여러분 이 이승만이요 호모 헐버트의 제자예요. 왜냐? 배제학당에서 처음 아펜젤러 선교사님 만든 그 배제학당에서 헐버트 선교사님이 영어를 가르치셨어요. 어린 제자인데 1942년도에는 조선을 대표하는 여러분 이제 민족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분에게 계속해서 도와주는 거야. 너희 조선은 독립해야 된다. 계속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미국에 있을 때. 그리고 여러분 드디어 은혜의 때 1945년 8월 15일에 우리가 이제 해방을 받게 되고, 그다음 이 80세가 넘은 호모 헐버트를요 누가 초빙을 하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1949년도에 호모 헐버트 선교사님을 한국으로 내한하게 합니다. 오시게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때 연세가 83세였는데 몸이 너무 노구의 몸이라 그때만 해도 여러분 이게 오고 가는 것들이 너무 힘들어서 오시자마자 일주일 만에 한국 땅에서 이 이게 8.15 독립 행사를 꼭 참여하고 싶어 하셨는데 며칠 앞두고 돌아가셔서 이 양화진 묘원에 호모 헐버트 선교사님 묻히시고 지금도 저 묘원에 많은 사람들이 추모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헐버트 박사 영면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이 헌화하고 헌사했던 이 헐버트 박사님의 어록들이 유명한 어록들이 몇 개 있는데 조선인들은 즉흥곡계의 명수이자 조선인들이 노래하면 워즈워스 같은 시인이 된다. 이거를 이제 헐버트의 논문 조선의 성악이라는 책에서 이것을 이제 기록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오래지 않아 한국은 세계에 우뚝 설 것이다 라고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 한국사라고 하는 책에서 머지않아 한국은 세계 가운데 우뚝 설 것이다 라고 예언적으로 기록을 해놨는데 여러분 저 헐버트 선교사님의 말씀처럼 우리 정말 대한민국 세계 속에 우뚝 섰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요, 오늘날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참 후미진 나라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아름답고 발전된 나라가 되기까지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 썩어진 미랄이 된 그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그 귀한 청춘을 바쳤고 얼마나 그 귀한 노력과 재능을 우리 땅에 들였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인 것입니다. 저 귀한 분들 20대에 이 땅에 오셔서 그 귀한 생명을 전체를 들여주심으로 그들의 모든 헌신과 노고 덕분에 오늘날 이 땅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수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이게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이제 도전이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재능 있는 자녀들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제2의 호모 헐버트, 제2의 아펜젤러, 제2의 언더우드 같은 분들이 되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자제들을 통해 우리 자녀들을 통해 이 조선 땅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축복받은 나라로 변화되었던 것 그런 역사가 나타났듯이 정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도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 세계와 열방 가운데 나타나게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거룩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다. 우리의 거룩한 소망과 거룩한 비전이 있으면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제가 지난번에 봤더니 다음번에 이제 스크랜턴 우리 여사님 선교사님 할 건데 미국 사람들은 스크랜턴 선교사님 몰라요. 이거 누구냐 이거. 그때 이제 스크랜턴도 이게 자식은 의사인데 어머니는 그냥 대부인이라 부르거든요. 그 여자 50대 넘어 있는 스크랜턴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러면 끝나잖아요. 그 대학을 만들어 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미국 사람들은 뭐 스크랜턴 뭐 누군가 하는데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 50대 후반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이화학당이라고 하는 참 이제 여아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고 그게 씨앗이 되어 참 세계적으로 최고의 명문 여학교가 나오는 이런 축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너무나 다르다. 아마 스크랜턴 가문도 놀랄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이 맨날 와가지고 스크랜턴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 말씀을 드리는 여러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도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큰 제목들 호모 헐버트 같은 이런 귀중한 선교사님 같은 위대한 제목들이 나와서 이 땅을 아름답게 하고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